갑자기 범행한 계획이 뭡니까?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소시오패스 나르시시티 전형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범행 후회하지 않습니까? 네, 자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7세 중국 국적 차철남. 지금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좀 수속 중인데, 이제 같은 날 화성시 동탄에서도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 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차철남 57세 이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한테 흉기를 휘둘렀는데 지금 구속영장 심사는 받았고 네. 지금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기 할지 말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녁 때쯤이면은 그 영장 발부가 100%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F4 12년 전에 중국 국적인 동포죠. 한국 동포죠. 결국 12년 전에 이제 한국에 F4 그 재외 비자로 여권으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제 근로자라든가 또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이제 생활비 등으로 쓰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네.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흥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이 근로자 일을 하면서 수입을 했는데 아마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건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17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 50대 60대 형제를 이제 살해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본인이 지금 편성호 일커가 이제 약간 소개를 하셨지만 나르시시스트라든가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는 쉽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으로 봐서는 아마 12년 전에 3천여만 원의 돈을 형제한테 빌려주고 갚지 못한 부분인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최초의 살해한 형이라고 추정되는 그 최초 살해하는 피해자는 네. 형 동생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결국 2명을 연차적으로 17일 날 살해하고 네. 그다음에 이틀 후인 19일 날 또 아침 시간에 평소에 토토 그 스포츠를 매일 샀다라고 하는 복권이요? 취재를 해보니까 스포츠 복권? 예, 그런데 이 편의점 주인이 자기를 평상시에 좀 험담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저번 달 15일부터 월세를 밀린 걸로 취재를 해보니까 2달 동안 밀려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집주인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뭐 월세를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나를 무시하게 무시한다. 한다고 느꼈겠죠. 라고 하는 예. 생각으로 이제 체육공원으로, 그러니까 편의점이 있는 곳에서 약 1.3km 떨어진 체육공원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네. 술을 마시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살해를 시도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 아리송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뭐 돌아가신 2분 말고 다친 2분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 분은 지금 7시간의 중환자 수술, 편의점 업주 여성입니다. 네.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나머지 그 건물 주인은 70대 분은 2시간 수술을 마치고 지금 일반 병실에서 안전 가료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차 씨를 사건 발생 이후에 공개 수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잡은 거죠? 이 사건이 보면 경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네.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CCTV를 보니까 최초에는 어떤 형태였냐면 그 피해자의 차를 훔쳐타고 이제 수입차죠. 네. 이동하는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해서 시신을 발견한 거는 그 차적 조회를 통해서 최초에 이제 형제가 살해된 걸 다 발견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도로변에 놓인 앞에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도주를 하는 걸 추적을 했는데, 사실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500여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시흥 시화 그 공원에서 배회하는 거를 결국 체포를 한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향하는 차철남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흉기 미리 준비했는데 갑자기 범행한 계획이 뭡니까? 피해자들과 사이 안 좋았던 겁니까?
왜 나- 이틀 기다렸다가 추가로 범행한 겁니까?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전형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범행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 범행에 대한 반성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자, 피해자들과 그럼 관계가 정확히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같은 국적인 두 사람 먼저 살해한 건 같은 국적 동포이죠. 네. 국적 동포인데 아마 12년 전에 들어와서 형 동생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이좋게 같은 중국에서 넘어온 교포라는 생각이 이제 동질성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입한 돈을 이제 모아놨다가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줬는데 그동안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된 거는 지금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분노나 감정이 잠재돼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분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람은 체포 당시에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살해하셨나요? 편의점 주인과 70대 남성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피의자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범행 계획하셨습니까? 아니,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12년씩 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기왕 뭐 사람 죽은 거는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살해하셨다는 겁니까? 자, 이른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뭐 돈을 꼬가고 안 갚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뭐 10년 전에 꼬가고 안 갚은 사람이 아직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사실은 이제 저 진술이 사실이라 채권 채무 관계에서 3천여만 원을 12년 전에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분노 감정이 잠재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객관화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너는 죽을 일을 했어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전혀 이 죽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현직에 있을 때도 강력 사건을 해보면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해서 내가 너를 죽인 거야, 살해한 거야라는 이런 어떤 상대방의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객관화된 이 정신적인 그 위안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왕에 죽은 거 뭐 어떡하라고 이런 네. 의미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저 차철남이라는 사람이 앞에 본인이 소시오패스 그랬는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취재를 해보니까 내일 프로파일을 투입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이 심리 분석을 한번 하겠다 이런 전언입니다. 자, 그 자신의 집에 피해자들의 시신을 이틀이나 방치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본인 집에 술을 먹자고 하고 이제 불러서 살해를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동생을 또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아무런 어떤 반성의 기미라든가 또 멀리 도주를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나 감정 꽤 크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앞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죽을 짓을 했어. 왜 내 돈을 갚아 주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면서 본인은 뭐 정신적인 위안을 받는 이런 부분인데 어떤 죄값을 너는 치렀어. 그래서 나는 할 일을 한 거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본인 집과 또 다른 피해자 집에 방치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범행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의아한 게 지인 둘은 지금 17일 이틀 전에 살해를 했는데 네. 왜 이틀이나 지나서 다시 흉기를 또 휘두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월 초에 흉기를 이미 둔기나 흉기를 미리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포 형제를 살해한 거는 둔기로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건의 흉기를 준비를 한 거죠. 둔기, 흉기. 근데 이 흉기로는 평소에 본인이 출입을 하는 편의점 주, 그 편의점 주가 또 토토를 계속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네. 합리적인 의심이 어떤 거냐면 이 토토를 사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크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하면서 도박 비슷한 형태로 계속해서 구매를 하면서 돈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들면서 그 토토를 파는 업주가 굉장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집주인 같은 경우도 지금 2달간 밀려 있다라고 지금 월세가 밀려 있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10여 년 동안 내가 꾸준히 월세를 내고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2달 밀렸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멸시적인 언사를 들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포자기 형태의 결국은 범죄를 또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저런 범죄 저지르고 잡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다 하나같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흉기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건 보면 우발 범행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계획 범죄로 분명히 지금 이거는 계획 범죄로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보통 체포된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 인터뷰할 때 우발 범행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어떤 유리한 정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본인의 정신적인 위안을 받기 위함이고 또 내가 결국 피해자보다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상대방을 죽을 짓을 했다. 또 범죄 대상이 될 만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떠미르는 부분이 본인의 심리적인 이안감을 얻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언론,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라고 하더라도 여기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뭐 심신미약이 뭐고 또 우발 범죄나 계획 범죄는 뭐라 그다음에 처벌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마 느끼고 의식을 하고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철남 이 사람 지금 중국 국적이잖아요. 네. 그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실 중국 국적이나 그다음에 그 국내 한국인이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속인주의나 속지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형법상 이 살인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살인까지 이제 그 사형까지 처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명을 살해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 2명의 사람을 살해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검사는 구형이 이 최소한 이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더라도 네. 이 무기징역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철남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 19일이죠. 동탄의 호수공원에서도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동탄에서 이제 40대 남성인데요. 새벽 시간입니다. 5명의 일행들이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흉기를 세 자루 소지를 하고 돌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5명의 일행들이 보고 있다가 급거 놀라서 도망을 갔는데 그중에 한 남성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이 남성이 결국은 이 어떤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범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킥보드를 타고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 근처에 있던 행인이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이 급거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범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네, 좀 다행히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거랍니까? 지금 이 사람은 경찰에서 진술은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직업을 보면은 이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 영어를 뭐 많이 쓰는 부분인데 셰프라고 하는데 예. 주방장에서 일을 하는 주방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흉기였지 내가 이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다만 이 집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이 소라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때문에 내가 격분해서 범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살해할 그런 생각은 없었다라는 이런 변명을 하지만 경찰에서는 뭐 공중 협박죄나 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원래 체포를 이걸로 했다가 지금은 살인 미수죄로 이 기소 의견 내지는 영장 신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질 심사를 아마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도 역시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군요. 네. 이 사람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 범죄냐 우발 범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얕은 상식이지만 본인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일면식 없는 상대한테 마구 흉기를 휘두르고 그러는 건 어떤 심리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묻지마 이제 범죄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상동기 범죄라고 예. 규정을 하거든요.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안을 상대방, 사회에 떠넘기는 이런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가 피해를 당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나 이런 불행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못하고 그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나 다른 사람들을 협박을 하거나 범행을 함으로 해서 본인의 이한을 받는 또 어떤 분노나 이런 충동을 갖다가 해소하려는 이런 굉장히 그 범죄 이상 동기 범죄가 우려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모두 다 중국 동포인데 이러다가 이게 선량한 중국 동포들까지 피해를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만 실제로 범죄율을 분석해 보면 내국인보다 중국 동포들 범죄율이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그 중국 범죄 통계를 보면요. 중국 동포들 범죄가 1.65%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범죄는 그보다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면은 이 중국 국적이 가끔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중국 동포나 중국 국적의 중국인들이 범죄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다만 이 범죄에 있어서 본인이 열악한 처지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이 없다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성 이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감정 그리고 단순한 상대방의 실수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범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강원도 강릉에서도 한 40대 남성이 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도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갑자기 뒤쫓아 가더니 발로 차 넘어뜨립니다. 무방비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자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수차례 걷어찹니다. 나는 바로 퀴즈를 해버릴 때요. 그 자리에서 퀴즈를 해버렸으니까 나는 모르지요. 그리고 그 상황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전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때린다니. 누가 때렸는지 왜 때렸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눈 주변 뼈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정말 많이 다치셨는데 피해자가 왜 저랬답니까? 정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격이죠. 네. 이 본인들은 뭐 심야 시간이지만 횡단보도를 교통 규칙에 의해서 이제 건너가는데 교통 복귀해서 근데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강릉 시내거든요. 저게 40대 남성이 이제 6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결국 발로 차서 넘어지니까 넘어진 행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서 결국은 이분은 지금 얼굴이 안악골골절이라고 의사 이제 법률 용어로 의학 용어로 안악골골절, 눈 주위에 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얼굴 뼈가 부러진 굉장히 거군요. 심한 네. 그런 어떤 중상을 입은 상태거든요. 결국은 저 부분들이 이유가 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나를 무시하고 비아냥대고 욕설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착각으로 피해자에게 가서 발길질하고 그다음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이 이어셋으로 통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전화 상대방한테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그걸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MP3라든가 네. 또 인이어를 끼고서 이제 통화를 하고 가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저 사람 입을 보니까 나를 쳐다보면서 욕을 해?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일선에서도 이런 사례 때문에 사실 착오에 의한 폭력이 있고 또 나중에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사실 야간에 본인의 잘못인데 상대방이 착오로 인한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상대방이 나를 욕설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형태의 상대방이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역시 이상동기 범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추세가 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뭐 요즘 들어서 저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심한 폭행을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보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랄까 이 소외되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인간관계라든가 가족관계가 없이 혼자 은둔생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나 그다음에 대중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잠재된 상태에서 표출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은둔형, 애토리형 이런 심리를 가진 범죄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 보안 시스템이 사실은 빨리 갖춰져야 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